자, 4번이야. 닫힌 구간 0,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0부터 2파이까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 자, 이 함수 아주 중요하고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은 p분의 q파이다. 자, 근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달래. 자,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자, 갑니다. 먼저 fx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sin x도 밑에 있는 sin x도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게 뭐예요? 그러면 진동의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자,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마이너스 1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은 최대 진폭을 루트 2로 잡아 놓으시고요. 그 중간에 이제 진폭 1인 곳을 좀 잡아주고, 사인을 그리면 돼. 자, 위에 있는 사인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건데, 지금은 반만 그리는 거니까 이만큼만 그리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sin x는 원래 이 방향으로 그리는 건데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이만큼을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간이 잘 닫혀있나 보셔야 돼. 자, 여기도 다 닫혀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f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fx 그래프랑 이 ft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되는데 얘는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y는 ft가 어디로 지나가면 3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교점 3개 되려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3개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서 t 값을 찾는데 얘들아 이게 ft란 말이야. ft라는 게 무슨 뜻이니? 뭔가 t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읽는다 이런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t가 2분의 파이야. 그럼 ft가 딱 0이 된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t 값이 이 점에서의 x값인 2분의 파이, 이 점에서의 x값인 어쩌고, 이 점에서의 x값인 어쩌고라는 말이야. 괜찮아. 이거 이해돼야 돼. 그러니까 ft라는 상수함수는 보통 상수함수랑은 성향이 좀 달라.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만든 이런 함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랑 또 자주 나오는 함수가 이제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따가 이 함수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지금은 얘를 만족시키는 t 값이 0 하나, 알파 하나, 베타 하나. 알파, 베타는 이따 찾아야 되면 찾으면 돼. 괜찮겠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은 이 t 값이 여기 어디냔 말이야. 0하고 파이하고 여기 어디야? 2파이가 되는 거지. 차도 이해돼? 그래서 이거 혹시 합구하라고 했으면 문제 끝이야. 합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싹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이 0은 뭐니? 이거 2분의 파이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중점이 2분의 3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 둘의 합은 3파이일 거야. 3파이일 거야. 2분의 파이일 거야. 그래서 2분의 13파이가 돼. 됐죠? 오케이. 답은 15고.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fx가 있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f1이지. 이렇게 그리는 거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미지수야.
그럼 t는 어떻게 찾아? 이 점에서의 x값을 읽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잠깐만 보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 너네 혹시 이건 이해하고 있니? 자, 봐봐. 잘 들어봐. 지금 나온 김에 정리하는 게 좋아. 너네 여기 fx가 있어. fx가 있어. 너네 fx-4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fx를 네 칸 내리면 되는 거지? 대충 봐. 알겠어?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 x축을 4칸 올린다. y는 4를 그려놓고 얘를 x축 삼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모양 똑같잖아. 맞아? 당연한 거지만 곡선을 움직이는 것보단 직선을 움직이는 게 낫거든. 앞으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어 올리면 돼, 그죠? 그럼 앞으로 얘들아, fx-k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fx를 그려놓고 k를 그린 다음에 얘를 새로운 x축 삼아서 접으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걸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서 fx라고 안 줄게. fx-f1의 절대값.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잘 봐. 1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만든 상수함수. 이게 y는 f1이야. 맞아? 이걸 아까의 k처럼 느끼는 거야. 그럼 다시 얘를 새로운 x축 취급을 해서 접으면 이 함수가 얘야. 알겠어? 자, 이런 근계수를 조사하는 방정식. 이런 함수. 자,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 좋아요. 이해 잘하네. 이제 막판에 오니까, 그죠? 까먹지 말아잉. 육 번 봅시다. 6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 밑줄. 딱 보는 순간 어차피 1, 2, 3, 4, 5, 1, 2, 3, 4, 5여서 경우의 수는 25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부정방정식 느낌이 강하게 들어야 돼. 자, 열린 구간 0, 2파야. 이 구간 잘 보셔야 돼요. 끝점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정의되는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직선,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냥 교점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 오케이. 자, 그래서 합집합했을 때 3이 된다라는 건 교점의 총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얘랑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 게 B,
얘랑이 교점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C, A, B, C 다 합쳐서 원소의 개수 3개. 오케이. 자, Y는 A, B. 그래서 A, B 순서상을 쭉 찾아가지고 더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는 거야. 자, MM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진폭하고 이 sin x의 진동의 중심을 찾아야 되고 y는 1, y는 3, x는 파이와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진동의 중심 b를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b가 1일 때. 그럼 그래프가 춤을 추는데 조졌다잉. 이 진동의 중심이 1이야. 여긴 열어야 돼. 됐어? 그럼 봐봐. x는 파이와 교점 개수. 하나. y는 1과의 교점 개수. 하나. 근데 겹치지? 그러면 한근 취급되는 거지. 왜냐면 원소의 개수니까. 이해돼? a도 원소가 파이. B도 원소가 파인 거야. 알겠어? 그럼 C는 원소 몇 개 있어야 돼? 합집합해서 3개 되려면 C 원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Y는 3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최대값이 3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왜냐면 지금 b가 1이라는 가정이니까 a 플러스 1이 몇보다 커야 된다고? 3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몇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4, 5, 6. b는 1. 여기서 합의 최대 최소는 있다 살펴보자. 내 말 이해되고 있어? 뭐라고요? O 이하의 자연수. 자, 됐어요? 내가 이런 게 문제야. 문제를 분명히 읽었는데 풀다 보면 앞에 조건이 기억이 안 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형, 큰일 났어요. B가 2야, 이제. B가 2야. 여기 a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또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을 해. 그러면은 a 원소 하나, 이건 계속 고정되는 원소겠다, 그지? 그 다음에 y는 1, y는 3 그려가지고 교점이 2개 더 탄생해야 돼.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얘가 정확히 1이고 얘가 정확히 3이어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는 방법. 그쵸? 그럼 이때는 그냥 진폭이 1인 거라서 a가 1이야. 아마 얘가 최소값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더해도 4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b가 3일 때 보자. 그럼 일단 여기는 뚫어버리는 거니까 x는 파이랑 y는 3이랑 교점 또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럼 y는 2 교점 2개 생겨야 되죠.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요것도 a가 3, 4, 5. 그럼 일단 a 플러스 b의 최대값 후보 8. 더 큰 거 있나 보자. 자, b를 4로 만들어 볼게. 저기 찬우야 이해하고 있지? 그럼 x는 파이랑 교점 하나, y는 3이랑 교점 있고, y는 1이랑 교점이 있고, 뭐 이럴 거잖아. 근데 교점이 총 몇 개 만들어져야 되냐면 3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 있으니까 여기 교점 하나 해야 되지. 2개 해야 되죠. 그럼 3이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 이렇게. 근데 1이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 그럼 교점 총 몇 개야? 3개. 요게 C집합의 원소, 이게 A집합의 원소, B는 공집합.
되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돼서 3a a 값 몇? 2 돼? 마지막 b가 5일 때 그러면 여기가 집합 A의 원소, X는 파이 Y 교점, 그 다음 3 여기 있고, 또 1 여기 있어야 교점 더 3개 만들어지겠지. 3개로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3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3. 그럼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8이죠. 그럼 아까 8을 넘어가진 않는다. 그지? 그 답이 8하고 3입니다. 8, 3에 2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겠어요? 포인트는 뭐였어? B를 진동의 중심으로서 고정시켜 놓고 진폭 A를 변화시켜 본다. 혹시 자기가 궁금하시면 A를 고정시켜 놓고 푸는 풀이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진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할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자, 이해 잘 되고 있죠? 자, 넘기시고 7번도 봅시다. 문제도 종류가 있고요. 결국 수투 문제에서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의 행동 패턴은 어떤 게 돼야 되냐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자, 다시. 결국 수학2에서 함수 방정식이 등장하면 우리의 행동 패턴은 뭐가 되어야 되냐라는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 값을 찾는 거야. x의 숫자를 넣어서. 오케이? 함수 값 찾기. 자, 두 번째는 미분도 미분인데 일단 차수 추론이 들어가야 돼. 차수 추론. 이게 항등식이니까 차수 추론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최고차항의 개수 추론. 몇 x제곱이나 몇 x3승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분. 좀 쓸까, 얘들아, 우리? 너무 중요한 거거든. 함수 값 찾기. 애들이 이걸 보고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돼. 수치 대입법을 하자는 거지. 그 다음 차수 추론, 최계 추론. 사실 이 둘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애들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양변 미분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행동 패턴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함수값이 있나 봅시다. 일단 이런 거 0 만들면 좋지. x에 0 넣어주시면 0, 3g 0, 0.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 이런 거 넣어보고 싶지 않니? 6? 이거 지워지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6f6은 여기다 6 넣으면 없어져 버리고 마이너스 216 플러스 66에 36 곱하기 2니까 72. 그럼 마이너스 72가 나오네. 그럼 F6이 몇이야? 마이너스 12. 되겠어? 계산 잘못했나? 6 넣으면 어떻게 되니? 6F6. 6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 G6이 남구나. 아니지, 0이 이제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216, 72. 이게 틀렸다. 이게 계산하면 몇이니? (144) 마이너스 144는 이쪽이 12, 24인가 보네요.
근데 나 계산 천천히 해도 되지. 나 왜 이렇게 급하지 혼자 지금? 내 초조해. 왠지 모르게 초조해요. 천천히 할게. 아니 왜냐면 나는 보통 이거 니네가 실전에서 푼다고 생각하고 푼단 말이야. 너네도 이거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차수 추론이 좀 되나 보자. 일단 이거 3차.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3차로 고정하면 이거 2차. 그 다음에 요거 2차. 여기까지 3차. 그지? 그러니까 F랑 G가 2차일 수 있어, 일단은. 동의하죠? F랑 G가 1차일 수 있나 한번 보자. 1차면 2차고 전체적으로 3차. 얘가 1차면은 X 곱해서 2차밖에 안 되니까 둘 다 1차는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fx가 2차면 이쪽 3차 만족되니까 그땐 gx가 좀 차수가 낮아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gx의 최소 차수는 2차. 그치?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 얘가 2차에서 곱해가지고 이 x3승을 가져버린 거야. 이렇게 지워지니까 최종 차수가 오변이 2차가 되지. 그땐 fx가 1차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이제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차수가 상관이 없다. 그치? 어차피 얘가 한 최소 3차 정도는 만족시켜주잖아. 다만 gx가 1차라면은 여기 있는 3차를 지워줘야 돼서 얘는 2x 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차식일 거야.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일 거야. 됐어? 이 정도 차수 추론이랑 최고차항의 계수 추론을 한번 해봤다. 좀 써놓고 갈까? 아니야, 이따가 정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자. 자, 리미트 보시면 이거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야 끝났다. 이거 봐봐. 2차 1차 되지? 이거 gx 2차 fx 1차 말이 되잖아. 되잖아. 야 fx 1차 이거 제곱하면 2차지. gx 몇 차? 2차. 그럼 이거 2차면 이렇게 곱해서 3차인데 말이 안 되지?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이거 2x 제곱으로 시작해 무조건. 얘가 엄청난 힌트였네. 내 말 이해되지? 이게 된다니까, 얘들아, 이게. 얘네들 하는 얘기가 뻔하거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자, 이제 2 넣어야 돼. 2 넣으면 G1이지? 밑에 거는 F2-G. 뭐, F2랑 G2. 그 다음에 G1 같은 게 계산이 되나 한번 보자. 1 넣어봐. 1F1은, 1 넣으면은, 2분의 5G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2 미안 그럼 여기 1이고 뭐 안 나오네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F2 자 2 넣어볼게. EF2는 저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2G2 그 다음에 8 플러스 8 어머 F2랑 G2랑 같다야. 맞아? 그럼 이거 분모 뭐야? 0 G1도 0 그치? 이거 문제 아주 이쁜데? 와, 이 끝난 느낌 벌써 끝난 느낌. GX 끝. 최고차항의 개수는 2 0과 x-1이 인수. 문제 너무 이쁘다. 이거 누가 만들었니? 되게 잘 만들었네. 됐어요? 이제 다 넣고, 뭐, fx는 1차인 거 우리 알아냈으니까, 이제, 뭐, 개수비교법을 쓰면 될까? fx에다가 ax 플러스 b 넣어서 쭉 전개 다 하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로 시작해야 되지. 왜 내가 2라고 썼지? 그치? 그래야 플러스 x 3승이 되니까. 고마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 하면 되겠죠? 가자. 뭐, 좀, 개수비교법 쭉 써놓는 게 좀 촌스럽나? 그냥 우변을 좀 계산해서 인수분해를 할까요? 그냥 깝치지 말고 할게. 여기 봐봐.
마이너스 2만, 얘들아, 여기 봐봐. 마이너스 2만 얘한테 줘봐. x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에 거 x 3승 플러스 2x 제곱. 뭐 하자. 내가 좀 안 좋아하는 풀이긴 한데 fx가 차수가 낮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 됐지? a는 마이너스 7 플러스 2, b는 6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계산하자. 리미트 여기 마지막 요거 남산하자. gx가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출발하고 fx는 25x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0분의 0꼴이잖아. gx 마이너스 1. 여기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 2x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6.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2, 1, 3 이렇게. 2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날리고 2 넣으면 4, 3, 1. 그 다음에 1, 25.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답은 25고, 포인트는, 이 문제가 포인트가 있나? 이거? 미분도 안 했어, 그치? 미분도 안 하고 풀었어요. 이해됐어? 이게 좀 옛날 수업다. 이게 좀 옛날 수업. fx 차수 찾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개수비교법 쓰는 거. 자, 8, 9번 봅시다. 8, 9번. 특히 8번은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 요 합성함수 포함된 거. 자, 지금 좌변, 우변에 보시면은 gx, gx로 같은 표현이 있으니까 gx t로 치환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 치환할 땐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t의 범위를 좀 적어주셔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고, 우리는 ft는 t 방정식을 풀어낼 거야. 자, t값 범위 한번 보자. 코사인 3분의 파이 x란 말이야. 그럼 원래 기준주기는 2파이인데 x의 개수가 3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6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3분의 파이 x를 몇 주기를 그릴 수 있냐면 2주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x값이 0부터 12까지면. 여기까지 되겠어? 일단 gx 잠깐 그려놨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t는 t 풉시다. 2t 제곱 2t. 자, 인수분해 되게 생겼죠? t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t가 뭐였냐면 코사인이었으니까 2분의 1 되는 값 하나, 둘, 셋, 4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값 하나, 둘 찾으면 되지. x값의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3하고 9
그 다음에 이 둘의 종점이 3이니까 이 둘의 합은 6. 그 다음에 이 둘의 종점이 9니까 이 둘의 합은 18. 이렇게 해서 12, 24로 문제 끝내시면 돼. 36이요. 끝. 9번 갑시다. 이해 잘 됐어? 이 정도 속도로 풀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호호호호. 이거 큰일 났네. 이런 팁은 좀 드릴게. A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안 나오잖아. 맞아요? A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안 나오잖아. 근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건 이게 힌트가 될 거야. 그래서 혹시 내가 그림이 필요하면 그냥 A가 루트 2라고 취급하고 문제를 그려보고 시작해도 돼요. 오케이? 일단은 읽어봅시다. A가 루트 2보다 크고 함수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어떤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자,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한대. 뭐 예를 들어 이런 데가 0,0이라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A다 이런 얘기겠지. 이게 원점 5고.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다시 그렸을 때 뭔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나 봐. 자, 얘가 B. 그리고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래. 아, 이렇게 원을 감았을 때 여기가 점 A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OB가 지름이고 이 OB의 가운데에 원중심이 있을 건데, 이렇게 뭔가 삼각형의 외심 자체가 가장 긴 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런 게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이따 그림은 조금 더 예쁘게 그릴 거지만 이런 그림이야 지금. 이때 OA 곱하기 AB 얘 곱하기 얘 구하는 문제네요. 되시겠죠? 하나씩 정보를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문제가 3차 함수가 필요할까 싶어. 일단 포인트는 이런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정보는 3차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데 나중에 여기다 3차 함수를 얹을게. 괜찮겠어? 자, A점 좌표 한번 찾아봅시다.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니까 여기에 0을 넣어주시면 기울기가 2예요. 맞아? 그러면 이 직선은 일단 y는 2x란 얘기야. 내가 지금 기울기를 좀 낮게 그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x랑 저 3차 함수랑 연립을 해주시면 점 A의 좌표가 나오겠지. 되고 있니? 되고 있죠? 되고 있지? 자, 교점 찾을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죠, 얘들아? 얘랑 교점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0에서 튕기니까 당연히 영중근은 있는 거고, 여기 x좌표가 지금 딱 A로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의 점 좌표는 A, 2A.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접선을 찾으면 그 접선의 x절편이 B야.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써서 x절편을 찾아가지고 B를 찾을게요. 되겠어요? A는 끝났다. A는 끝났어. 자, 봐, 여기. 기울기. A를 여기 넣으면 되죠. 맞죠?
근데 얘들아,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내가 두 번째 풀이도 하나 줄게. 이거 여기서 뭘 찾아? X? 절편을 찾으면 B야. 내가 OA랑 AB가 필요하니까 이제 찾아야 돼. 여기다 0 넣어서 이제 X 값을 구한단 말이야. 이걸 넘길 거야. 찬호, 방금 넘긴 거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고 a 보내고, 이게 점 B의 좌표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OA랑 AB 이제 구할 건데, 여기 수직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A 값을 먼저 구할게.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었지? 2.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A 제곱이 2분의 5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A점 좌표는 루트 2분의 루트 5 컴마 하지 말고 그냥 OA를 찾자. A제곱 더하기 4A제곱에다 루트잖아. 되겠어? 여기다가 2분의 5 넣으면 되죠. 그 다음 A, B는 정보를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할게. A가 뭐였지? 아니, 스몰 a. 루트 2분의 루트 5? 맞아요? 니들도 이거 써요. 얘 기울기 뭐야? 2. 그럼 얘랑 얘랑 몇 배? 2배. 그러면 루트 2분의 2 루트 5 들어. 이렇게 기울기 몇야? 2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또 얘야. 돼요? A, B 필요하지. 그럼 여기다가 루트 5배 하면 돼. 1대 2대 루트 5잖아. 여기다가 루트 5배 하면 5A야. 이렇게 둘이 곱하면 답이에요. 아마 이거보다 빨리는 안 될 거야. 25. 되지. 이거 뭐야 5A 뭐 AB니까 이거 시옷은 뻑큐 이거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것도 되지. 됐어? 얘들아, 그 소삼각형 나오면 얘들아 이것도 필수 스킬 다 잘 들어. 필수 스킬이니까 그냥 이것도 자동인데 얘들아, 니네가 이제 고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닮음이잖아. 맞아? 그럼 뭐 중딩 때야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그 다음에 시옷은 뻑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4개를 외워가지고 이 도형을 막 아작내서 배웠어. 맞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삼각형이 다 닮음이니까 얘랑 얘랑 비율이 같고 얘랑 얘랑 비율이 같고 얘랑 얘랑 비율이 같고 해서 그냥 비율로서 길이들을 다 끝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저런 상황은 되게 잘 벌어져요. 자꾸 할 말이 많아져서 미안해. 자,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벌어진단 말이야. 원 주고 원 밖에서 뭔가 이렇게 접선 주고 원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딱 내리면은 이 모양 자체도 있잖아. 뭔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짓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다 얘랑 얘랑 2배 차이면 얘랑 얘랑 2배 차이고 얘랑 얘랑 2배 차이고 이게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많아. 자, 다음은 12번이야. 12번, 14번이야. 은영 왜 이렇게 졸아? 빨라? 저러면 안 돼. 오늘 수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와. 얼음 막 아그작 씹으면서 들어. 참 이해 잘 돼? 안 빨라? 오케이. 제 오면 할게. 보자. 자, 실수 t에 대하여 t가 루트 3보다 크고 4분의 루트 13보다는 작대. 자,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4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x1, x2, x3, x4라 하고 x4-x1이 5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닫힌 구간 x3, x4부터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p-q-3이고 pq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을 잘 보면서 풀고 fx랑 gx는 내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뭐 gx는 별건 아니네.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함수고 t값 범위만 좀 문제에서 정해준 거고, 그 다음에 fx 안에 절대값이 조금 신경 쓰이지만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2차 식은 이제 언제 음수냐면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서 음수죠. 그러니까 풀어낸다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고 루트 3보다 클 때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됐지? 여기 부호가 잘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내 점 자체는 얘네들이 이렇게 준 거 아닐까 싶어. 내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 점에서 잘 만나려면은 요 t 값, 요 y 절편 값이 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나 봐. 괜찮겠어? 그 다음에 이게 x1, 이게 x2, 이게 x3, 이게 x4인 거고, 문제에서 준 힌트가 x4-x1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x3부터 x4까지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p-q-3. 여기. 그럼 이건 우리가 x3를 잘 찾아가지고 x3부터 루트 3까지는 곡선 빼기, 직선 빼기 곡선, 그 다음에 루트 3부터 x4까지는 또 빨간색 곡선 빼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해야겠다. 오케이. 자, 갑시다. x4-x1은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야?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와 이 빨간색 직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도 x1, x4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 이차함수와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잘 풀어내면 얘네 두 근이 x1, x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넘겨. 그럼 두 근의 합이 1이네.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5고, 여기서 x4, x1이 바로 나오네요. 더하면 2x4가 6이니까 x4가 3. 자, 이거 3이야. x4가 3이면 x1은 마이너스 2네. 되겠어? 그럼 t는 이제 곱으로 구할 수 있겠다. 두 근의 곱이 부호 안 바꾼 a분의 c잖아. 근데 이게 3하고 마이너스 2의 곱, 즉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몇? 3. 찬우 여기까지 쫓아왔니? 괜찮았어요? 오케이, t가 3이야. 그럼 또 우연치 않게 와우! 여기 절편이랑 또 딱 맞아. 위로 블록한 이 친구. 여기가 3이고 내가 그린 x3도 우연치 않게 저기 딱 3에 걸리게 그려놨어요. 그쵸? 그래서 뭐 x3는 사실 조사도 필요 없지. 맞지? 왜냐면 그냥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y 절편하고 저 직선의 y 절편이 같은 걸 보니까 내가 연립해봤자 x3는 3 나올 건데 뭐. 마지막 계산은 맡길게요, 여러분. 0부터 루트 3까지는요, 빨강색 직선 마이너스 위로 블록한 곡선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루트 3부터 3까지는 빨강색 곡선에서 아래로 블록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적분하시면 돼요. 자, 얘는 아쉽게도 뭐 적분을 뭔가 스킬로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생으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돼요. 요거 계산 잘 하셔서 p-q 루트 3 구해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저는 답만 좀 적어 드릴게요. 자, p가 2분의 27 나오고 q가 4 나온대. 됐나요? 요 단순 연산 합시다. 자, 다음 14번이야. 발에서 주소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요? 여긴 아니고, 되죠. 얘네들이 x3부터 x4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안 구해도 돼요. x1, x2, x3, x4. 여기 안 구해도 돼요. 잠깐 봐줄게. 안 구해도 돼요. 자, 14번 봅시다. 등차 수열도 이제 여러분들 좀, 물론 아직도 절대값 달려있으면 스트레스 겁나 받지? 그지? 근데 이제 좀 이런 느낌은 어떨까 싶어. 어쨌든 부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문장 보면 나는 그래. 그냥 문제 케이스가 두 개야. 항상.
영인항을 갖고 있느냐, 영인항이 없느냐. 케이스가 이렇게 되더라고. 뭔가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더하면 몇이지? 8, 8, 16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몇이지? 10? 5지.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5.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가운데 0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몇이지? 이렇게 더하면 몇이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또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8. 18, 18?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8. 이런 느낌. 알겠어? 이제 이게 또 연속된 S7, S8이 같다는 얘기잖아, 저게 지금. S는 N은 7, N은 8에서 최소값을 가는다며. 그럼 S7이랑 S8이 같고 얘가 또 최소기도 한 거니까. 그죠? 이 문제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뭐 어떤 A8이 0? 이런 느낌? 괜찮아? 그 다음에 초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것도 내 얘기 좀 들어봐. SN이 7번, 8번에서 그러니까 S7이랑 S8이 최소야. S7이랑 S8이 최소야. 자, 초항이 양수였겠어, 음수였겠어? 음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S7까지 더했을 땐 음수 더해서 계속 작아지다가 S8, S9 더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절대값 관련 문제가 나오고 뭐 최소를 갖고 최대를 갖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니들은 당연히 0이 있냐 없냐, 몇 번째 항에서 부호가 바뀔 거냐, 초항은 양수냐 초항은 음수냐, 공차는 양수냐 공차는 음수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벌써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런 정보들이 엄청 밝혀지는 거야. 이게 일단 풀이야. 이게 풀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물론 써내기도 해야 돼. 근데 이 정보가 빨리 밝혀지냐 안 밝혀지느냐가 이 마지막에 밑에 식 정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겠지. 오케이. 내 말 이해하고 있지, 얘들아? 좋아요. 그리고 A7 음수, A8 양수, 아니 A8 0, 그 다음에 A9번부터 양수. 뭐 당연하지. 그치? 그리고 0이 하나 잡혔다라는 건 그 음수부터 D씩 증가해가지고 0이 돼버린 거니까 그 초항을 내가 너무 말로만 푸니?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초항을 그냥 A라고 주면 이게 A 플러스 7D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D야. 여기까지 쓸 필요도 없는데 사실 마이너스 7D부터 그냥 D 7개 더해져서 0 된 거야. 그럼 9번은 뭐겠어, 이거? D겠지, 뭐. 이거는 뭐 마이너스 D고.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7D, 뭐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요? 자, 이제 좀 써보자. 자, 그럼 이제 162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저기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겠지. SM이 음수일까? SEM이 음수일까? 그렇지. 그치? 항을 조금 더 해야 음수야, 이 문제는. 그치? 그래서 저식도 절대값이 풀려. 이 문제는 끝났어요. 자연수 m이 8보다 크거나 같고. 자, 쓰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2로 쓸게. 이거 잘 가지고 조합하면 되겠다. 이렇게 먼저. 곱셈이 안 돼. 와. 되고 있어? 그냥 계산한 거거든. 뭐 더 해볼까? 뭐 좀 많이 지워지는 것 같은데? 됐지? 여기서 이제 m이 8보다 큰 자연수라는 거 좀 이용하면 되겠다. 얘 좀 뜯을게. 다 뜯어서 써놓고 하자. 또 틀리기 싫으니까. M9D6 끝. 뭐 M이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 13번이면은 초항 더하기 12D지 그럼 5D죠? 30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혹시 뒤에 등차가 조금 어려운 구조가 나오면 그때 내가 좀 서술하는 걸 보여줄게. 이것도 사실 서술하면 이게 다 나와. S7도 쓰고 S8도 쓰고 막 식으로 다 쓰면 다 나와. 자, 다음 질문은 17번부터인데 자, 17번에서 내가 또 되게 설명하고 싶은 이론이 있어서 여기서 끊자. 여기서 쉬고 와서 17번부터 깔끔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45분, 46분, 뭔 소리야? 36분까지 쉬고 오세요. 36분, 37분까지. 일단 힌트가 너무 없지 않니? 당황스럽지 않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적어도 결정해야 되는 게 3개인데 힌트가 2줄이 끝이야. 그치? 요런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 일단 존재한다며? 그치? x 0으로 가잖아. 그럼 분모가 일단 뭐가 돼? 0 되지. 0분의 0꼴 분석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상상까지는 니들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분자가 자기 자체적으로 이거 하나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 이걸 날려줄 거 아니야. 알겠어? 잘 들어.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fx-1이라는 함수가 얘를 이렇게 단독으로 갖고 있어. 그럼 이 함수가 x는 0 기준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크로스가 벌어져. 맞아?
그럼 영자극한 구할 때는 얘가 양수여서 그냥 꺼낼 거고, 우극한 구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좌극한 우극한 계산할 때 한 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한 번은 플러스를 달고 나오니까 두 값이 같아질 수가 없다고. 맞아? 그래서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0에서 바운스가 일어나야 돼. 바운스가. 오케이? 그래 내가 리미트 x 0좌극한으로 꺼내도 그대로 부호가 나올 거고, 리미트 x 0 우극한으로 꺼내도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바운스를 가져도 상관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이미 두 개 갖고 있는 거 알게 됐지? 근데 fx가 몇 차였어? 자, 이렇게 가에서 그냥 모르는 게 하나야. 돼요? 이제 밑에다가 넣어서 문제 풀면 끝이에요. 알겠죠? 갑시다. fx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니까, 자, 밑에다가 넣으면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지? 돼?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 하나만 더 풀면 돼. 자, x 4승 마이너스 a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x 지워지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x 제곱은 지워도 되지. 왜냐면 x제곱은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괜찮아? 괜찮지? 그럼 이제 얘를 0보다 띄워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해석만 쓱 들어가면 되는 거네.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근. 오케이.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야? 4ac를 딱 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F5의 최대값이니까 저기다가 5 넣어주면 25 5-A 플러스 1 요거잖아. 근데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9 돼버리면서 225 플러스 1 해서 226이에요. 질이죠.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지. 띠으로 좀 정리해 주자면 절대값이 포함된 0분의 0꼴이거든. 뭐 기초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분모에 x-a가 달려있고 수렴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는 x-a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통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근데 분모 0인 거 확인되고 이렇게 절대값을 달아놓으면 분자 fx가 x-a를 적어도 몇 개? 2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지. 좋다는 얘기야. 알겠어? 조금 더 발전시켜볼까? 만약에 얘가 3개야. 그럼 다 지우고 하나 더 있어야 돼. 얘 4개 있어야 돼. 알겠어? 얘가 2개야. 그럼 적어도 3개. 알고 있어라. 22년도 10월에 나왔고 24년도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올해도 한 번 나왔어. 나올만 하지.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어때? 그래. 19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자, 갑시다. 최고 창의 계수가 3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난 또 이런 거 보면 적분을 너무 하고 싶어. x 3승으로 시작하자 또, 그지? 자, gx 나왔어. 또 이런 것도 함수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정적분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미분 한번 해봐야겠지. 자, 함수값 찾아봐야 되고, 차수 추론되면 하고, 최고차항 계수 추론되면 하고. 오케이, 갑시다. 자, 일단은 2차, 3차, 5차, 그 다음에 2차, 4차, 5차. 됐어? 5차 빼기 5차니까 5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고. 괜찮죠? 요런 추론. 그 다음에 x에 넣고 싶은 거. 굿. 00000. 그다음 미분. 요거 이제 대놓고 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거 곱미분 써야겠지. 미분 그대로 미분.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 G'0도 0. 그럼 나중에 여러분 혹시 GX를 세팅할 일이 있으면 GX가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고 함수값도 0인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뺄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2여서 이계도 함수가 좀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이게 사실 미적이었으면 아마 한 번 더 미분했을 거야. 알겠죠? 일단 지금은 둘게. 자, gx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g'x는 0의 모든 실근은 0, 3이다. 그럼 얘가 3이라는 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모든 실근이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 몇 차? 2차. 몇 차? 3차. 여기까지 하면 4차. 4차가 모든 실근이 몇 개? 2개. 그럼 약간 이런 느낌? 돼? 최고차는 아직 모르겠고. 얘네 중에 하나. 됐지? 근데 이게 도함수잖아. 맞죠? 그럼 0에서 실근 갖고 3에서 3중근 가져버리면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도함수는 이렇게 홀중근을 갖잖아. 홀근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니? 홀중근, 1중근, 3중근. 그러면 0의 좌우, 3의 좌우에서 기울기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내려와서 극소를 갖고 올라가고 싶은데 중근이면 여기서 한 대 더 때려 맞고 이렇게 내려가거든. 3에서 다시 이제 극소를 갖고 싶은데 3을 중근 갖고 있으면 여기서 한 대 더 때려 맞아가지고 내려와 이렇게. 알고 있어? 이거 정리해줄게. 이 문제 끝나고 이것도 정리해줄게. 너네 이거 많이 모르는구나. 괜찮아. 지금 알면 돼. 얘도 이렇게. 근데 지금 gx는 뭐라 그랬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네? 그죠? 그럼 이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볼게.
ft가 3x 제곱으로 시작하지? 적분하면 뭐니? x 3승으로 시작하겠지? 그럼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얘가. 알겠어? 그럼 2x까지 싹 곱해지면 최고 창의 계수가 2인 4차 함수겠지. 그냥 hx만 초월한다 치면은 x 중근되고 x-3 중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해돼? 진짜 돼? 괜찮아? 이 상태로 얘랑 곱해줘야 아까 만들어졌던 x제곱 x-3제곱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0, 3, f 어쩌고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거 치환한 거잖아 지금. 여기에서 fx 알아내가지고 절대값 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fx가 언제 음수고 언제 양수인지를 알아야 돼. 미분하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x-3으로 묶으면 x-3 플러스 2x지. 그러면은 3 묶어내면 x-1, x-3이네. 돼요? 끝이요. 적분하자.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는 거야? 0부터 3까지. 근데 절대값 적분이니까 이거 접어서 적분하는 거지.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는 적분할게. 0부터 1까지는 적분할게.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6분의 1로 끝내세요. 최고차항 예수에다가 3 빼기 1의 3승. 이렇게 끝내는 거야. 오케이. x 3승이니까 1 들어가면 1, 2 내려와서 6이고, 9x니까 9. 8이지. 그러면은 8. 이렇게 끝냈어요. 답은 맞고, 그 도함수 근에 따른 개형 좀 분석해 줄게. 너네 일단 그 도함수의 근 말고 그냥 원래 모함수 fx의 근이 짝중근을 갖느냐 홀중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크로스하고 바운스하고 스무스하는 건 알아? 그건 괜찮지? 도함수 근만 조금 연습해보자. 도함수 근만. 예를 들어서 fx의 f'x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도함수가 하나의 중근을 이렇게 가져버려. 그럼 내가 애들한테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1, 2, 2. 알겠어? 근데 실제로 2인 곳이 이렇게 분신수를 써서 두 군데일 수는 없지? 가운데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합쳐라.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곳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곳이긴 하지만 2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도 2보다 큰 숫자를 넣어도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증가하고 있던 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게 돼. 알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야. 이번에 어디를 합쳐야 될 것 같아? 오, 맞아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야매가 아니야. 실제로도 되게 괜찮은 거야.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도 1보다 큰 숫자를 넣어도 얘 부호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 상태에 있게 돼서 감수 상태에 있을 때 계속 감수 상태에 있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괜찮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죄다 111인 거야. 알겠어? 그럼 2번이 가운데로 싹 다 주고 이렇게 합쳐야 되거든? 이 둘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이렇게 x-알파를 하나 갖는 상황이야. 그러면 알파에서 극소나 극대가 만들어져.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뭔가 x-알파의 제곱을 갖고 다른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럼 알파인 곳에서 극소를 갖고 싶지만 한 대 두드려 맞아서 극소를 못 갖는, 또는 극대를 갖고 싶지만 한 대 더 두드려 맞아서 극대를 못 갖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f'x가 뭐 x-알파의 3승을 갖게 되면 이제 저 첫 번째 그림 같은 상황이 그냥 벌어지는 거지. 뭐 요 정도 세 가지 상황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모든 상황이 커버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서 최고차는 4차니까 도함수도 3차까지밖에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이 삼중근도 거의 없어. 이런 상황도 거의 안 나와요. 알겠어? 그럼 아까처럼 이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g'x는 있잖아. 이런 인수들을 갖게 되는 거지. x제곱, x-3제곱 이런 식으로. 0에서도 으악 죽고 3에서도 으악 죽는 그림. 정리하시고 이해하신 것 같아. 자, 20번 보자. 쓸 거 쓰시고 천천히 오세요. 오늘 내가 수업 초반에 부지런히 풀어가지고 뒤에 몇 개 안 남았다. 꽤 남았네. 자, 20번 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x는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차함수를 자, 넓이적분을 하게 돼. 넓이적분을. 근데 x는 1인 곳과 x는 4에서 넓이가 순간적으로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극소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내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정적분 수행을 할 건데, 넓이적분 수행을 할 건데, 언제 최소일까? 이 축을 x랑 x 플러스 4가, x랑 x 플러스 1이 이렇게 대칭성 있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면적이 최소가 되지 않겠어? 맞아요? 그러면 면적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딱 한순간밖에 없네. 이해돼?
그치? 근데 지금 면적이 극소인 상황이 몇 군데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두 군데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알겠어? fx가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x는 1, x는 4인 곳에서 극소인 게 아니라 x는 몇인 곳에서만 극소를 갖게 되는 거야. 납득할 수 있겠니? 그럼 이제 두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접해 있을 거 아니야? 과연 x랑 x 플러스 1이 어디 있을 때 면적이 최소가 될까? 여기랑 여기, 또 여기랑 여기. 이럴 때 아니겠니? 그쵸? 이럴 순 없다. 쌤,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1일 순 없나요? 이건 당연히 안 돼. 왜냐면 면적을 가지고 오면 있잖아, 사라지는 면적보다 늘어나는 면적이 더 작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붙이면 안 돼요. 알겠어? x 절편 근처를 x랑 x 플러스 1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 말 이해하고 있지? 내 말 이해하고 있지? 좀 복잡하게 풀고 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좀, 의미가 있으면 결론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면, 아직 몰라. 나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여기 x랑 x 플러스 1에 정적분 값이 혹시 0이 아닐까? 그러니까 두 면적이 같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 근데 되나 보자. 야,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냐. f 0의 값을 구하는 거고, gx가 1, 4에서 극소고, 자, 보자. 얘들아, 1, 4에서 극소라는 얘기는 이게 극소고 이게 극소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낫겠다. 뭔가 이럴 때 이 면적이 최소, 뭔가 이럴 때 이 면적이 최소라는 얘기잖아. 맞아? 잘 봐. 축 몇일 것 같아? 3. 자, 이것도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했어. 뭐 알파라 치고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일어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첨점 전까지의 면적과 이 첨점을 지나는 순간의 이 면적의 합, 이거 있잖아. 여기가 갑자기 막 면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런 지점은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면적 함수 gx는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해요. 내가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은 그냥 이 문장을 읽고 바로 이거를 캐치할 수도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긴 하는 것 같아. 알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극소 되면은 뭐 프라임이 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았어?
면적 함수는 미분이 돼. 알고 있자. 알고 있자. 왜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fx의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 저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우리 이거 솔루션 두 개로 합시다. 두 개로. 아까 촉 3인 거, 우리의 예측이지. 그치?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자. 근데 그리고 나 fx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 거야. 왜냐면, 그렸을 때,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얘네 부호가 바뀌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는 게 아마 적분이나 계산상 수월할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f0 자체는 00 넣으면 2알파 베타 구하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가보자. gx는 x부터 자, 요 상황 먼저. 요 상황 먼저. x부터 알파까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알파부터 x 플러스 1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오케이? 자, 요거 미분해서 1 넣으면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미분해서 1 넣으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안에 거를 난 그냥 fx라고 쓸 거야. 그럼 gx는 이게 tt지만 내가 그냥 x라고 썼어요. 상관없어요. 잘 들어. f알파 마이너스 fx 더하기 이쪽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빼기 f알파.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니? 실제로 연산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미분할 거거든. 그럼 g'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얘는 뭔데? 상수. 굿.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0 돼야 돼. 이따 정리하자. 자, 두 번째. gx가 베타 근처에서는 x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fx dx 그 다음 베타부터 x 플러스 1까지는 fx dx. 자, 그럼 gx가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fx 그 다음에 플러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 베타. 자, 요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fx 플러스 1 여기에다가 4 넣으면 0. 되겠어? 괜찮겠니? 그래.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전개를 좀 해서 할게. 자, 여기다가 1 넣고 2 넣으면, 얘들아, 이 부호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자, 여기다 1 넣고 2 넣으면, 자, 2 넣으면, 4 더하기 1, 5, 2, 10. 2 더하기 1, 3, 2, 6.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베타, 2알파 베타니까 4알파 베타. 이해되고 있나? 괜찮아? 여기에 1 넣은 거랑, 여기에 2 넣은 거랑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더해서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고 보면 되거든. 여기 0.
찬우 괜찮? 자, 그 다음에 4, 5 가자. 4, 5. 4 넣으면 16이 32에다가 5 넣으면 25, 2, 50이야. 82. 그 다음에 여기다 5 넣으면 마이너스 10, 4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8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베타, 2알파 베타니까 4알파 베타겠지. 근데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 2알파 베타거든. 그쵸? 그럼 얘만 날리면 되지. 맞죠? 위에 거 3배. 30 마이너스 18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3배 했으니까 12알파 베타니? 자, 빼면 52 지워지고 마이너스 8알파 베타. 되고 있어? 그치?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차피 2알파 베타잖아. 그럼 얘네 둘 4로만 나누면 되겠다. 13. 답은 13이에요. 괜찮아? 아쉽게도 아까 축이 3인 거를 구한 건 그냥 얘가 3인 걸 구한 거라서 뭐 최종 계산은 비슷할 것 같아. 괜찮니? 좀 어려웠어. 왜냐면 니들이 이걸 못 써낼 거야 아마. 이거를 아직 못 써낼 것 같아. 그치? 자, 이건 집에 가서 서술 좀 해봐. 알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그런 게 되나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이제 내가 2알파 베타가 13인 걸 알아놨으니까 이게 26이잖아. 그럼 18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더해서 108이 돼. 이거 18로 나눠줄까? 6개 아니니? 48이 6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가 2x제곱 마이너스 12x 3이 아니라 6이었네. 플러스 13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아까 그거 확인해 보려고. 1부터 2까지 정적분값 0인가 한번 보게. 이거 되나 한번 보자. 궁금하지 않아? 원래 이러면서 실전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3 있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 8 빼기 1, 7, 3분의 14, 4 빼기 1, 3, 마이너스 18, 13. 아, 쉽게 0은 안 되네. 그치? 0 근처는 되겠다. 이거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 아, 여기가 조금 더 커, 면적이. 신기해요. 이게 1차 함수였으면 됐을 텐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안 돼. 저 둘이 면적이 같을 때가 최소가 아니래.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됐어. 그만할게. 머리 아프지? 넘겨. 자, 23번 봐요. 영일에서 기억? 가보자.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요런 건 아주 좋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닫힌 구간 0, 1에서 fx는 x. 닫힌 구간? 자, 어떤 상수 a, b에 대하여 자, 어떤 상수 a, b니까 요 a, b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숫자를 넣을 수는 없고 구간 0무한에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는 ax 플러스 b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는 1부터 2까지 fx의 생김새를 잘 파악을 해서 정적분을 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간결하지. 위에 있는 정보들로 1부터 2까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게 뭐가 좀 있나 보자. 0 한번 넣어볼까? 그럼 F1은 B다. 요런 게 이제 만족이 되네. 근데 F1은 위에서 알려주지 않았니? 그럼 B는 끝이다, 일단. 됐죠? 그럼 주어진 함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좀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으나, 마이너스 1 넣으면은, F0 플러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건 좀 아쉽다. 얘가 0인 건 알 수 있으나 얘네 둘 중에 아는 정보가 없어서 A나 F 마이너스 1을 결정할 수는 없어. 그치? 그럼 찾을 수 있는 함수 값은 다 찾은 것 같아. 아니면 X에 1 한번 넣을까? F2는 1F1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얘도 좀 아쉽죠. 2A나 F2를 모르니까, F1을 모르니까, 2A나 F2를 모르니까 둘 다 안 나와. 됐어? 그 다음 뭐 해볼까? 미분 한번 해볼까? F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은 A. F 프라임 X 플러스 1은 기다리고, 우리가 여기에 0 한번 넣어볼까? F 프라임 1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0은 A. A가 나오는 듯? F0 0 아니야? F 프라임 1 뭔데? 1. 원래는 왼쪽밖에 없어서 1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우미분계수도 1 아니겠어? 어머, A도 나왔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함수 방정식이 이만큼이나 만들어진 거네. 그치? 이거 가지고 이제 1부터 2까지 fx의 생김새를 알아내면 되는 거네. 영무한에서 이게 된다고? x 플러스 1을 마치 너네 극한값 구할 때 치환해서 하는 느낌처럼 하는 건데 구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 x 플러스 1을 t라고 하면 x가 0일 때 t는 몇이야? 1이고 x가 1일 때 t는 몇이야? 2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t 범위가 1부터 2까지가 돼. 그럼 얘가 ft. 그지? 내가 x 플러스 1 t로 바꿨으니까 x는 뭐야?
t-1. 요거 t-1. 그 다음에 요거 ft-1. 그 다음에 요게 t. 여기서 요 ft-1은 이거 쓸 수 있어. 왜 이게 t가 1부터 2까지니까 t-1은 0부터 어디 갔노? t-1은 0부터 1까지지. 얘 정의역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요 ft-1은 여기다 넣어도 돼. 돼? 플러스 t 요거 됐죠? 그러면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니까 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요. 됐나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식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여기다 60 곱하시면 110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좀 문제가 그렇게 막 어디 수능 문제였네. 됐어 얘들아? 오케이.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 생소해. 자, 25번. 갑시다. 슬슬 어렵죠. 확실히 수학 1, 2는 옛날 게 요새 거보다 어려운 것 같아. 미적분은 요새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확통도 옛날 거보다 요새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럼 요거 잘 그리고 요거 잘 그려서 교점 4개 만들어 보자. 알겠지? 이 직선도 뭐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기울기 6짜리 직선인 거니까. 자, 이 함수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fx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니? fx 플러스 x가 들어있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여서 efx 플러스 x로 나오고, 그럼 얘들아, 이거 6x 넘겨놓자. 그럼 나중에 그냥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얹으면 되잖아. 괜찮아?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으면
그때 이제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7x.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fx가 마이너스 x보다 언제 큰지, fx가 마이너스 x보다 언제 작은지 알아내야 돼서 내가 지금 요 교점 찾는 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요 교점 찾는 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게. 왜냐면 3차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왼쪽에서는 fx가 작은 거니까 밑에 거 그려야 되고, 여기서는 fx가 더 큰 거니까 위에 거 그려야 되고, 밑에서는 여기 세 번째 구간에서는 fx가 더 작은 거니까 밑에 있는 마이너스 7x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구간에서는 좀 위에 있는 함수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거거든. 2 곱하면서 x 가지고 오면 22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 근하는 나왔고 여기서 근 나오나 볼게. b제곱 마이너스 내 지금 뭐 했지? 왜 11이야? 22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다. 그러면 여기서 허근 여기서 실근 맞아? 그럼 교점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럼 너네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가 교점이 하나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뭐 이렇게 그려지던가 뭐 이렇게 그려지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뭐 이런 변곡 접선일 수도 있긴 해. 알겠어요? 그래서 fx를 조금 확인 좀 해볼까 얘를? 0 되는 곳이 나오나?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는 것 같지.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 (12, 5, 17) 15, 4, 19 6, 10, 16 32 적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두 근을 같긴 같나? 두 근을 같긴 같나 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두 근이 있긴 있어. 알겠어? 그럼 봐봐. 어차피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함수랑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볼 거거든. 그치? 내가 이걸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네. 얘랑 얘를 그려야 되네. 그치? 그럼 봐. 얘가 2fx-5x야 지금.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란 말이야. 지우진 않을게. 니들 풀이 잘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 3, 1 5 2 5 5 2 15이 안 되네. 골 때리네.
아, 20x잖아. 여기서 5x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5x, 여기 15x.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3, 1, 3, 5, 3. 15랑 3 됐다. 5랑 1에서 극소극대를 갔거든? 5랑 1에서?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상관없어. x값 0 기준으로 왼쪽이 어때? 직선이 더 크지. 오른쪽이 어때요? 곡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범위가 x가 0 이상이고 얘가 범위가 x가 0 미만이야. 그래서 0 미만에서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고, 그 다음에 0 이상에서는 내가 저 그래프를 그리면 돼. 1이랑 5에서 극대랑 극소가 되는 오 넣으면 와. 여기까지 돼요? 그 여기서 이제 y는 k를 그려가지고 교점 4개가 되게. 하나, 둘, 셋, 넷. 됐어? 그럼 k 몇 가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11까지. 그렇지. 그러면은 k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11까지야. 근데 답은 틀렸어. 왜 틀렸냐면 EFX-5X도 맞고 맞는데 (1) 넣고 5 넣은 값이 틀렸대. 내가 1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 넣었다. 1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16 빼기 9니까 7이지. 그 다음에 5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넣은 것 같아. 마이너스 25. 그럼 K가 4점 가지려면은 이렇게 4개지. 그러면은 여기 1부터 7까지. 8, 8, 8, 4. 답은 21인데? 아, 7은 안 되지. 그래. 7은 빼고. 7, 7, 7. 이렇게 해서 21.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건 이거야. 자, 얘들아. 이 분석은 꽤 나와. 절대값 안에 fx가 들어있어서 처음에 구간은 fx로 나오는데 이걸 다시 x값으로 바꾸는 이 행위, 이거는 실제로 하셔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이 빨간색, 요건 할 수 있어야 돼. 꼭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 문제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숙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요. 넘기면 14번 모음 나오니? 한번 봐봐. 14번 모음 나와? 요거 15번까지 해와. 29, 이건 다 29번까지 하면 못할 거야.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오셔도 돼요. 자, 그리고 확통 기출 토요일날 줄 생각인데 오늘 받아가고 싶으면 오늘 받아가도 돼. 찬 어떡할래? 오늘 그래, 받아갈 사람은 앉아있고 저기 가시면 돼요. 끝. 수고했습니다.